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야, 조금만 조용해봐라.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십니까? 현대중공업 109,000원에 100%인데요. 네, 10만 9천 원에 100% 비중을 HD 네. 현대중공업에 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수익 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 중공업이 16만 원에 지금 세 번째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사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사가지고는 한 9만 원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수익권은 수익권인데, 언제까지 갔으면 좋겠는 거 싶어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2년 정도? 1년 넘게 보유 중이시죠? 예? 2년 정도 보유 중이신가요? 아니요. 2월 28일에 샀어요. 어휴,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네, 넉 달 동안 보유하시면서 가져가고 계시는데 그동안 쭉 우상향 해왔습니다. 오늘 0.8%의 하락을 기록했지만 어제는 소폭 올랐고요. 하루 만에 하락 12만 4,2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략 세워드릴게요.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실까요? 네? 투자 기간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뭐라고요? 네, 지금 밖에 외출 중이셔서 아마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전략 지금 전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차장님,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일단 시청자분께도 매수 단가는 좀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연말까지는 좀 바이앤홀드 하시는 관점으로 좀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몇 개의 회사가 인적 분할되면서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 선박 엔진 쪽에서는 글로벌 탑티어인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선업을 얘기를 들으려면 좀 꽤 긴 어떤 히스토리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시간 관계나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동안에 조선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단가라던가 수주 베이스에서 있을 때 조선업 하면은 저가 수주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수익성을 좀 생각하지 않고 수주 베이스 위주의 어떤 산업을 지행하다 보니까 좀 글로벌 회사라고 불렸었던 오늘 사명 변경한 하나오션이라는 대우조선해양이 거의 빅베스를 감행을 했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던 상황에서 조선업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많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수주를 굉장히 수익성 위주의 수주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저유황률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환경적인 논리도 좀 많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런 어떤 친환경 엔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력도 굉장히 좀 무시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업을 보시려면 첫 번째는 신조선가가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가 관건이고요. 수주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 가격이 깨지지 않은 이상은 조선 섹터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여전히 좀 약간 대규모 수주를 기대할 부분들이 카타르 수주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보면은 생각보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수주가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수주를 일부 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올해는 내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풍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충분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HD 현대중공업 100% 보유하신 시청자분 만나 뵀는데요. 연말까지 보유 전략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사이클 호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신조선가 고점 경신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깨지지 않는 한 모멘텀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수주와 실적 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 14만 원, 손절가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블레스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블레스님 자주 와주시는 분이신데요. 이분께서 지금 의뢰해 주신 종목은 IT주 테스입니다. 테스 전공정 장비주인데요. 25,00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시고요. 단기적인 접근을 하셔서 단기 매도가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22,1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0.45%의 상승, 4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띄고 있는 종목인데요. 단기적인 전략 세워볼까요, 차장님? 사실 이제 테스는 반도체 장비 회사는 맞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면서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올해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스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종합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디램 사이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감산을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장비 회사들이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장비 수주 베이스 입장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올해 실적은 기대할 거는 그냥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수주 위주의 어떤 실적 말고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테스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하자면 테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3,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61선 깨지는 자리인 21,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혹시 다른 전공정 장비도 마찬가지 의견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향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수혜를 볼 만한 회사들은 HBM 쪽입니다. 그러니까 HBM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HBM 쪽에 SK하이닉스가 다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장비 쪽에서는 일정 부분 그쪽 밸류체인 쪽을 찾아보면은 수혜 받을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디램 아니면 뭐 낸드 쪽 장비 납품하고 있는 회사, 특히나 삼성향으로 아예 쏠려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쪽으로 몰려 있는 쪽 말고 뭐 예를 들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물론 이제 반도체 위주의 회사기는 하지만 디스플레이 향도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접어 들어가게 되면은 인식이 안 됐었던 태양광 실적도 받쳐줄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장비 회사는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스 삼성전자 감산 이슈로 인해서 올해 실적에서 기대할 게 없는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향해 장비 기업들은 실적 전망을 잘 챙겨보셔야 되겠는데요. 테스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21,6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KPS고요. 네. 매수가는 1,390원이고요. 예. 20%예요. 네. 10% 정도 수입 보셨어요, 시청자님. 그러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종가가 11,880원 기록하면서 7% 넘는 상승을 기록했고요. 하루 만에 반등, 6월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 기업입니다. 이 종목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 종목은요, 조금 한 번 오르면 그 이튿날 빠지고, 아까도 12,000원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또 빠져버리고 해서 좀 불안해서요. 예. 얼마 정도나 갈 수 있나 하고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3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사실은 좀 횡보하고 있는 종목인데 12,000원 선을 시원하게 뚫지 못해서 시청자분께서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전략 알아볼까요, 차장님? 이게 사실 이제 차트를 보면 항상 이제 막판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부분들도 항상 이게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장중에 이 KPS의 주가가 어떻게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가는 항상 좀 밀려요. 꼬리를 항상 만들고 끝내잖아요. 오늘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장중에 11%까지 올랐다가 마지막에는 7%로 밀려서 끝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보면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회사가 최근에 올라가냐를 이제 저희는 이제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조금씩 익혀야 할 텐데, 원래 회사는 OLED 이 FMM 8인치 만드는 장비 회사예요. 인장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뭐 신규 사업으로 LFP 이제 릭사이클에 좀 진입을 하려고 세기리텍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회사에서 레포트가 일부 몇 달 전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너무 과도한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많이 받쳐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 오늘도 이제 뭐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이라던가 기타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일부분들은 큰 폭의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올렸지만, KPS 역시도 약간 이러한 흐름의 테마 형세 형국을 이제 띄고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이 회사의 뭐 밸류가 어떠냐라고 보면은 이제 4년 연속 적자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연간 매출액이 200억도 안 나오는 굉장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너무 과한 기대감이 펼쳐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 회사 지금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대 주주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담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최대 주주가 오너인 회사가 아닌 경우는 조금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둠밈이라는 법인인 것 같거든요. 최대 주주는 21.34%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고요. 조금 더 이제 좀 더 깊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한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오늘 종가는 괜찮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볼 게 없는 회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 흐름, 테크니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21선 깨지면 매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1,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목표 주가 안 잡아드려도 괜찮을까요, 시청자님?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예. 네? 목표 주가는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장이 열렸을 때 대량 거래가 동반돼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그 구간부터는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데요. 이게 내일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주가가 빠졌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아,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더니 그건 아니구만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네. 네, 분기 실적은 좀 더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KPS 인장기등 IT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세계리텍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폐배터리 사업 쪽에 진출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업을 좀 더 키워서 IPO까지, 세계리텍의 IPO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3월에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 LFP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내년에 상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과도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의 적자와 매출액 규모,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비해서 과한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점을 부담으로 꼽으면서 손절가 1,500원 선 설정하고 있고요. 반등 시 내일이라도 매도하자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채팅창에서 유튜브로 만나 뵙는 분입니다. 박준희 님이시고요. 현대차를 23만 원에 매수를 해주셔서 20% 갖고 계십니다. 보유한 지 좀 오래되어서 올해 안에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분께서 10%대 손실을 계속 갖고 가고 계십니다. 최근에 손실을 좀 많이 줄이셨는데 그래도 10% 약간 안쪽으로까지만 줄이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현대차죠. 21만 1,500원 선 고점 찍고 나서 오늘 종가는 19만 8,000원 선 최근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차 61선은 지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까지 박준희님의 매수가 23만 원 올 수 있을까요? 차장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어떤 노이즈가 주가의 발목을 잡겠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여전히 주가가 또 갈 것 같으면서도 주가가 못 가는 그런 형국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사실에는 안 좋을 건 없습니다. 이게 조금만 이제 뜯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현대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그멘트가 제네시스가 프리미엄급으로 나가는 거고 그 외 나머지 같은 경우가 이게 경량급 차종에서도 판매량이 굉장히 좋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점유율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대차가 8% 정도 되는데 이 8%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번 1분기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4분기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현대차가 가면 갈수록 높은 성장의 성장률을 시장에서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PER 올해 실적 기준으로 5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주가의 흐름인 건지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더 이상 현대차가 국내 내수용차는 아니라는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개를 당연히 끄덕끄덕 거릴 만한 어떤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만 뽑자면 이게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말을 해도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는 노사관계가 일정 부분의 주가의 발목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불현듯 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연말까지만 보면 주가의 흐름을 릴레이팅 구간으로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현대차 단독의 비즈니스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다들 기대하는 애플카인데 애플카를 현대차 내지는 기아차와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작년 2021년도 1월 달의 주가 흐름을 보면 그 기사 하나로 주가가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올라갔었던 기억이 다들 투자자 눈에도 생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현대차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말고 이게 협업할 수 있는 애플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파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를 내심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가능하다,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저는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조금 약간의 눈높이 싸움이기는 한데요. 멀티플 12배 정도만 주더라도 주가 흐름은 당연히 28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배 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손절가 없이 현대차의 전략이 나갔습니다. 현재 PER이 5배 수준인 현대차, 전기차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야만 할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강경 노조의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지만 글로벌 전기차 성과 긍정적이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글로벌적으로 협업하는 구조에 대한 기대로 애플카를 예시로 또 들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다만 아직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민감하게 반영된 측면은 있지만 구체화되고 있는 요소들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좀 구체화됐을 때 글로벌 협업 구조 이러한 내용들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28만 원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진단 이어질 텐데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고요. 매수 고려하시는 종목 있으셔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세요? 네. 이마트인데요. 예, 이마트요. 예, 네. 얼마 전에 이마트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시도 보지도 않고 그냥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내가 사고 나서부터 계속 내려가서 이게 지금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예, 아마 5월 중에 장대 음봉 나왔던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낙폭 과대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셨는데 이후로도 네. 추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10%는 안 되고요. 현재 손실을 좀 갖고 계시는데 오늘 종가가 86,600원 선 기록하면서 어제 장중에 기록했었던 82,200원이 신저가 수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도 좀 저점 수준인데요. 외국인 기관 매도 이어지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 어떤 부분이실까요? 근데 이마트가 지금 네. 무슨 어떤 악재가 있는 건지 네. 내가 시각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공시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근데 앞으로 지금 이마트가 지금 어떨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마트의 현황과 전망 저희가 알아볼게요, 시청자님. 네, 요즘에 또 무슨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마트의 네. 현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일단 이마트는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 하락이 악재인 것 같고요. 이게 많이 시장에 소외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전 수준의 주가 흐름으로 가려면 어떤 이제 모멘텀이 있어줘야 될 텐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마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 비용, 이자 비용이 이게 보니까 분기당 800억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영업 실적이 당연히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수했었던 이베이 코리아 관련된 아시겠지만 그 G마켓이라던가 옥션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마트가 인수를 할 때 이게 금액이 1조로 알고 있는데 1조 원을 주고 인수할 만한 정도의 어떤 딜이었냐라는 게 이제 와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장에서 염려하는 건 이마트의 주가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인수한 인수 회사들과의 비즈니스적인 협업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매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굉장히 다각화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랑 연결지어서 보자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길게 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한 번쯤 사보셔도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은 추정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구간에서 싸지는 않아요 또.
올해 실적 기준으로 내수 유통회사 기준으로 한 멀티플 10배 정도 남짓해서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시장의 추정치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전부 다 실적 추정치가 변경이 된 게 아니라서 이게 추정치 변경도 해야 될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최근에 증권회사에서 커버한 애널리스트들의 매출액이 2분기 예상치가 7조 3천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6억인데 이거 이거 수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3분기 것도 일부 좀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분기 적자, 3분기도 적자 지속으로 나올 것 같아서 올해 연간으로 보자면 이마트는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플랫한 성장 내지는 적자 전환으로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뭐 의견을 저한테 여쭙고자 하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긴 할 것 같거든요. 다만 시간은 한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조금 약간 위안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G마켓이나 옥션이 국내에서 나름 그래도 MS를 차지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많이 열려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해보셔서 목표 주가는 87,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은 바닥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구간에 손절 라인은 제시는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이 선에서 8만 원 초반에서 가능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께서 기회비용을 좀 만들어 가시는 전략이 되진 않을지 당장 하반기에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장중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반등을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비용이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하반기에 여건들이 녹록치 않다고 하네요. 네, 어떠실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해도 지금 바닥인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 전에 상담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에 더해서 5월에 그때 이제 음봉 나왔을 때는 시청자분께서 체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향 조정됐었던 시기였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공시가 있는데 이마트의 5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6% 감소, 약간 감소했던 수치가 또 확인됐습니다. 이마트 지문상 차장 현재 주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7,000원으로 내년까지는 보유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의 시너지가 불투명하다는 점과 부진한 실적, 3분기까지는 적자 가능성 있다는 점 전망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김쾌남님께서 와주셨는데요. KEC 2,250원에 비중 20%입니다. 정부 지원 투자 이어진다고 해서 담았는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늘 진단 감사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2,220원 선 기록하면서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 약간 아래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2,450원 선까지 상승 시도하다가 음봉을 크게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 선에서는 음봉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달거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요. KEC 전략 알아볼까요?
KC는 최근에 좀 화합물 반도체 쪽에서 SI 쪽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나름 좀 기술력이 있고 글로벌 회사의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이긴 한데요. 이게 보면 SIC 같은 경우가 글로벌로 봤을 때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특히나 롬이라던가 ST마이크로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서 이미 좀 많이 진출해 있는 부분들도 있고, NXP라던가 이런 SIC 같은 경우는 글로벌 1, 2위인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 북미 쪽이고, 그리고 뭐 일본도 일부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1위 기업인 이제 울프스피드가 SIC는 뭐 캐파 기준으로는 1등 기업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여러 SIC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KC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SK그룹이 인수한 예스 파워테크닉스, 지금은 SK 파워텍이라고 사명을 변경한 회사인데요. KC도 이런 어떤 밸류체인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IDM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트랜지스터가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SIC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2월 10일 날 주가가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었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주가가 15% 올라갔었고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게 그 BYD랑 테슬라 쪽에서 이제 SiC 모스펫 1200V 향으로 이제 인버터 납품하는 기사가 좀 나왔어요. KC가. 그래서 테슬라 향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향 국내 매출 처음으로 이제 SIC가 KC가 이번에 회사로 발돋움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니까 전기차기는 한데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디지털 콕핏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뜯어보면 사실은 이게 전기차에 들어간 거기는 하지만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었다라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SIC 향으로 기대해 볼 만한 매출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은 모멘텀이 좀 요연한 회사이기는 한데, 향후에 지금 국내에서는 이게 지원금이라던가 연구개발비 기준으로 어떤 상장사들, 특히 화물 반도체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SIC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SK 파워넷도 있고 KC도 있고, 지라갈륨 같은 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RFHIC 같은 경우가 연구개발비 이슈로 연간 국내 정부에서만 한 180억 내지 2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KC도 100억 미만 단에서는 아마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다고 이게 수혜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자분께서 어떤 컨셉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부 지원금 이슈로 어떤 주가가 올라가겠다라는 거는 약간의 이제 잘못된 관점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가 SIC 기준으로 약간의 화물 반도체 관련된 섹터로 묶여서 주가가 올라가겠다, 기대감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전 고점 거래 터졌었던 부분들 2,800원 정도에서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2,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 그리고 4월에 1,1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도 나왔었죠. KC, SIC 전력반도체 기업 분석해봤습니다.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100원 선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빠르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ST팜이요. ST팜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86,000원에
20%요. 네, 20% 비중 있으시고요. 오늘 종가가 83,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손실이 크진 않으신데 최근에 좀 밀리죠, 이 종목이? 예. 예, 궁금하신 점은요? 흑자 전환되고 괜찮하다는데 계속 밀리네요. 예,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 회사 펀더멘털도 좋은 것 같은데 주가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지문상 차장님 어떻게 볼까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동아제약 자회사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바이오 디벨로퍼도 일정 부분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CMO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CDMO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매출 추정치가 2,800억에 영업이익 29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CDMO 사업 중에 헥사놀리고 증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캐펙스가 증가가 되면서 그게 이제 결국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은 공장 증설 비용이 분기마다 계속 쪼개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증설 비용을 연간 5년으로 하냐 8년으로 하냐 나눠서 증설 캐펙스를 증가를 하는데 이게 5년이 지나면 캐펙스에 나오게 되는 비용 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중에 ST팜이 대표적인 그런 CDMO 회사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다만 이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바이오 섹터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그 회사 중에 하나 대부분 바이오 섹터들은 통칭해서 보여주지 있지는 않고요. 묶어서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선행돼야 될 요건은 일단 주가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좋아져야 된다라는 선행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좋아져야지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 약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이제 홀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9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8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8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10% 정도 하면 몇 점입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손절가 이하의 추가 매수를 바치고 싶으신 생각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오래 가지고 가실 생각이시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오래 길게 가지고 가시려면 62선 깨지면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2선 깨지면 82,000원 선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저점 부분 깨지면 77,000원 부분 두 번에 나눠서 매수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ST팜입니다. CDMO 기업으로 모멘텀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헥산 올리고 증설 이슈 그 이후에 실적 증가세 전망하고 있는데요. 보유 혹은 추가 매수 의견 1차적인 목표 주가는 95,000원 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 61선이 있는 82,000원대 그리고 전 저점 77,000원까지 2차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성 차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3주 만에 반가운 얼굴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이제 수요일장을 대비를 해봐야 될 텐데 이번 주는 또 이슈가 많은 주간입니다. 내일 CPI 발표하고 우리가 또 내일장을 맞이할 텐데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은 조금은 위험은 즐기자라는 관점이 조금 더 시장 참여자들에서 도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구간에서는 제 생각은 매크로 지표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경기 선행 지표가 일정 부분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예상했었던 것보다 주식시장은 조금 더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반기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업종별 차별화, 그러니까 한 종목 섹터가 묶여서 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약간의 바스켓 위주의 순환매수 관점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업종별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섹터별로 좀 특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조선 섹터랑 피부 미용 쪽이랑 반도체 쪽 일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조선은 삼성중공업, 피부 미용 쪽은 비올, 그리고 반도체 쪽은 주성 엔지니어링과 HPSB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들을 이 섹터에서 분류하신 기준은 뭘까요? 결국은 이익 모멘텀이 좀 다변화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한 종목이나 한 두 종목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여러 종목으로 분산해서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한 종목을 헤비하게 가지기보다는 순환매 시장이라고 지금 구간은 짧은 순환매 관점으로 보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어떤 한 섹터를 딥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씩 종목을 조금 분산시켜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좀 더 위험자산 선호 심리 쪽으로 기울어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을 순환매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활용한 전략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익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피부미용, 반도체 가운데서 종목까지 선별해 드렸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 가운데 CPI 내일 또 반영할 텐데요. 어떻게 반영될지 민감도가 높진 않을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또 이러한 좀 부담들을 해소하면서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수치도 잘 봐야 되겠죠. 내용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저희가 주요 포인트들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해주시고요. 장 마감하고 나면 진짜 쉬운 진단 저희와 만나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